여러분 안녕하세요. 헤럴드 레디 고!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. 분단 국가에 살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. 오늘 게스트의 얘기에 귀 기울여 보시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자 국민대학교 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, 회장님. 예, 반갑습니다. 회장님,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뵙는데 제가 딱 회장님 보고 첫인상이 피부가 너무 뽀얗세요. 아, 네, 태어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. 에이, 자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부터 한번 하고 갈까요? 카메라 보고. 예, 먼저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. 평생을 국방안보 분야에 일을 해왔습니다. 국방부 차관으로 32개월,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 4년 보내고 또 국방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자타공인 우리나라 국가도 안보 전문가신데 지금은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시죠? 예, 2023년 4월 달에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. 거기 전쟁기념관의 좀 역사라든지 의미, 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30주년이었다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예. 1988년에 이렇게 건설을 결심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었고요. 네. 그 관련 법을 제정해서 전쟁기념관을 만들게 됐는데 지난해가 문을 연 지 개관한 지 30주년 되는 그런 해였고요.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11개의 상설 전시장이 있고 네. 또 가장 인기 있는 또 시설이 또 프로그램이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요. 네. 5,000년 역사의 여러 가지 역사 프로그램에 네. 체험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학부모들한테 인기 굉장히 좋아요. 역시 그러네요. 학부모한테 인기 있으니까 어린이가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서 가장 또 국가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의 대통령, 총리, 장관, 또 주지사, 하원 상원의원, 군사 지도자들에서 정말 외교부 다음으로 많은 국가 지도자급 인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안은 물론 공공 외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조만간 꼭 가봐야겠습니다. 그렇죠. 회장님 또 그렇게 많은 외국 VIP들이 찾는 거는 전쟁기념관이 가진 의미도 있지만 회장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. 저희들도 외국을 방문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. 네. 그 기관을 방문할 때는 그 기관에 누가 운영하는가도 좀 따져보고 가거든요. 그분하고 대화가 되는 공통의 이력이 있거나 네. 의견을 교환하면 그 내용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가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고정 자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이력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화면으로 오늘 회장 얘기 많이 들어볼 수 있으니까 너무 귀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. 어린이들 위한 프로그램은 언급을 해주셨고 또 저처럼 어른이 가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있나요? 예, 많죠. 우선 전쟁기념관에는 11개 상설 전시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? 네. 그건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대형 장비실이 있어요. 6.25 전쟁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무기들이 네. 실내에 엄청 잘 전시되어 있어요. 어린이나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도 되고요. 또 외국의 특히 6.25 참전 국가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 유엔 참전실이라고 있는데 네. 참전국의 어떤 전시관을 중심으로 잘 전시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매달 호국의 영웅을 우리가 선택해서 매달 행사를 하는데 네. 거기에는 시민들이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. 모든 국민들에게 그 공간은 열려 있습니다. 오시면은 한 번 더 그 순간에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. 사실 저희가 좀 전쟁이 잊혀져 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. 일부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서 뭐 전쟁이 비극을 갖고 있는 전쟁을 뭘 기념하냐 이런 게 전쟁을 기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교훈을 받아 전쟁을 예방하자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토는 전쟁 기념관을 찾고 나서 전쟁 예방에 더 관심을 가지고 결국 나라를 좀 더 사랑하게 만드는 오기 전보다는 오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
전쟁기념관, 전쟁기념사업비 존재 이유라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. 이미 일어난 일이고 저희가 거기서 교훈을 또 찾을 수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회장님 하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이 전쟁기념관 얘기도 궁금한 게 많은데 회장님 모셨으면은 또 국제 정세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. 먼저 사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봤습니다. 북한과의 관계 요즘은 회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예, 북한이 한 두세 달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. 군 당국은 경계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죠. 국민들은 너무 화들짝 놀란 모습이라든지 긴장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안 좋은 것 같아요. 차분하게 의연하게 또 그러구나 이 정도로 하고 막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너무 주면 계속 그걸 하거든요. 그래서 신나하죠. 조금 냉정하게 관심을 줄여주는 것도 북한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제 또 미사일 발사했는데 군사적으로는 이걸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너무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.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에 또 관심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. 트럼프의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. 네, 매드맨 매드맨. 시어리. 미국의 터프 대학에 있는 교수들, 미국 하버드 교수들이 만든 이론인데 네. 이게 트럼프에게 처음 쓴 이야기가 아니고요. 닉슨한테 붙였던 이야기예요. 월남전 그래요? 끝날 때. 네네. 닉슨 대통령이 실제로는 베트남에 핵무기를 쓸 의사가 없으면서 핵무기 사용했다 계속 협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매드맨 시어리라고 했어요. 네. 매드맨처럼 보이는 매드맨 이미지 전략이에요. 네. 그 매드 전략을 구사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만들려는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. 상대가 겁줄 때 겁먹은 표정 짓는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. 트럼프와 친하게 지내면서도 트럼프 여러 가지 그 매드 전략에 대해서 차분한 모습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. 북한의 도발이나 뭐 트럼프의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저희가 그냥 좀 평정심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. 평정심. 그런 배짱, 배심, 의연함, 자신감.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. 오늘 정말 키워드 딱 평정심으로 표현을 그렇습니다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한미군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도 또 한 번 동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. 그것도 좀 가볍게 그냥 넘겨도 될까요? 주한미군 철수도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. 주한미군 철수에 한다고 해서 너무 허둥버둥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면 말려듭니다. 오늘 딱 키워드가 그냥 정해진 것 같아요. 평정심. 내면과 멘탈을 단단하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뭐 어떤 사소한 위기가 오는 거는 잘 넘어갈 수 있어요. 허가운 아나운서가 빨리 이해를 하시네. 내가 평생 연구한 것을. 회장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. 오늘 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포부 같은 거 가지고 계실까요? 1년에 오는 그 관람객 숫자를 300만 명으로 늘려놓고요. 오.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국가적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게 왔는데 300만 명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명 이 정도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고 좀 국제화가 조금 사업 성격상 조금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처진 부분이 있어서 네. 한 단계 조금이나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싶은 저 나름대로 어떤 원래 그 목표 설정하고 있습니다. 저희 레디고에 오시면은 마지막은 노래방을 준비를 해놨어요. 우리 회장님의 애창곡 어떤 노래 가져오셨을지.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좀 오. 즐겨서 부릅니다. 인생의 이제 끝이 가까워졌다. 그 마지막 커튼을 이제 볼 때다 이런 내용이 있죠. 네네. 그런 내용으로 그래도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지만 돌아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산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주제들이에요.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좀 노래 연습 좀 해서 잘 불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. 근데 곡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사에 취했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부릅니다. 가사 전달만 잘 되면 되죠. 예. 오늘 이렇게 전쟁기념관의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가 국제 정세에서 파악해야 될 내용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한 말씀 남기고 가셔야겠죠.
전쟁 기념관 한번 오십시오. 와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밟았는지, 어떤 과정에 있는지,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,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고, 특히 자녀들이라든지 초중등 자녀를 둔 분들 꼭 자녀들 손을 잡고 오시면은 그 자녀에게 엄청난 씨앗을 심어줄 겁니다. 이 방송을 보고 오는 분은 4층 회장실에 오면은 기념품 또 드리겠습니다.